몸의 주파수 자체를 바꿈으로써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히지 않고 전혀 새로운 다른 가능성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돈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명상이나 영성 공부, 마음 공부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면 그 안에는 보통 평온이나 비움 혹은 무욕 이런 키워드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영성 공부하는 사람이, 명상하는 사람이 무슨 돈 얘기를 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행복은 추구해도 되는데 돈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돈이라는 대상이 너무 많은 사연과 또 감정과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걸 지켜봤을 수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냥 부자들은 나쁘다라는 메시지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계속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겪는 사회에서나 친구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재정적인 격차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질투를 느꼈거나 했던 그런 순간들,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강한 감정을 만들어서 우리 무의식 깊게 신경계에 저장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난 돈 같은 데 관심 없어, 돈은 욕심 많은 자들이 나 쫓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을 그냥 욕심과 관련된 존재로 느끼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심일까요? 대부분은 진심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다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관심 있는 먹이나 추르에는 진심으로 반응하지만 돈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말 그대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래퍼가 앨범을 내서 그 앨범을 듣는데 그 앨범 내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돈에 관심 없어, 난 오직 내 예술, 내 음악만 신경 써, 이런 메시지를 앨범 내내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과연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마 진짜 관심이 없었다면 저런 내용의 가사가 앨범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다른 래퍼들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돈을 직접 벌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분노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릴 적 경험에서 비롯된 수치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뜬금없게도 정의감일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돈 쫓는 욕심쟁이들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정의하면서 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욕망하지 않는다, 돈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돈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해 난 너한테 아무런 관심 없어, 너 신경 안 써 라고 10번, 20번, 100번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사실 그 누군가에게 굉장히 분노든 사랑이든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있는 거죠.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만 특별히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무관심한 척하거나 초월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사실 그냥 중립적인 존재죠. 칼과 비슷하게 칼도 칼로 재료를 손질해서 멋진 요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또 중립적인 존재임을 넘어서 저는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은 누군가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쌀로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해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성껏 만든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졌다면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온 이 돈은 말 그대로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돈은 욕심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치를 준 만큼 얻은 훈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은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픈 가족들의 병원비로 쓰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또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에게 휴식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꿈을 도와주는 장학금이나 또 기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마냥 그냥 욕심, 욕망 그리고 나쁜 것으로만 보는 건 내가 만든 스토리에서나 그런 거지 사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정말 원하면서도 그걸 드러내는 게 어쩐지 조금 부끄러운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또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돈 얘기 너무 많이 하네, 돈이 아름답다고 라며 살짝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얼마 전에 간단히 진행했던 우리 설문조사에서 명상을 통해 얻고 싶은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41% 이상이 재정적 안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단순한 힐링이나 휴식을 넘어서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는 그런 아주 진지한 바람이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명상을 가르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다루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명상은 좀 고귀해야 되고 특별한 것이어야 되고 거대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는 또 그를 통해 완전한 무욕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또 특정 방식의 명상만 제대로 된 방식이고 막 이런 잣대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상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점점 명상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가르치고 실천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진짜 바람은 그 수행자가 더 나를 깨닫고 더 나를 이해하고 더 나로서 잘 살게 되는 것이면서도 그 실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명상은 생각에 과도하게 쓰이는 에너지를 몸의 감각을 느끼는 데 쓰는 에너지로 되돌려주는 훈련일 뿐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60에서 80%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뇌 신경망에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반복적인 생각, 즉 자동적 사고와 관련이 돼 있고 우리는 그 사고 시스템에 우리의 에너지를 60에서 80%를 사용한다는 거죠. 반면 몸을 느끼는 데 관여하는 이 신경회로는 이러한 반복 사고를 멈출 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동을 줄이고 현재의 감각,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이 주위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2011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감각 조절 영역과 해마 그리고 전 전두엽의 밀도를 높이고 편도체의 활성화를 낮추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뇌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판단의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즉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계속 사야만 하는 그런 쇼핑 중독이 돼버린 그런 소비 패턴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지 내가 왜 그걸 원했는지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힘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돈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불안해 이랬다면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나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비나 투자, 행동이 이전과는 달리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훨씬 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신의 중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처럼 욕망하지는 않지만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수입이 잠시 줄었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불안에 떨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집중해 다시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쉽게 이어갈 수 있는 그 몸 상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는 돈과 나의 관계를 바꾸고 또 돈과 얽힌 그 여러 지독한 사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명상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와 어떻게 명상을 해야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흔히 끌어당긴 현실화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상은 생각으로 과도하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몸의 감각으로 돌려주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 회복이 계속 깊어질수록 단순한 뇌와 이 몸의 균형을 넘어서 좌뇌와 우뇌의 균형, 그리고 우리 자율신경계의 균형,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 찾아주게 되고 결국 뇌와 척수 그리고 그와 연결된 신경계, 장기, 내분비선, 근육 이 전체 흐름에 깊은 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명상은 우리가 겪어온 이런 정서적 상처들이 육체에 남긴 흔적을 신경계 균형 회복을 통해서 다시 치유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에 머무는 이유는 현재 나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는 게 너무 두렵거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생존과 관련된 정보와 위협에 민감한 패턴을 저장하고 반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회로는 위기 중심으로 굳어지기 쉽고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이 너무 싫고 미우면서도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면서 그 생각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무의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감정의 신호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는 점점 무의식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회로의 소통 과정에서 무의식과 의식의 소통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명상을 할 때 평온만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때로는 정말 살얼음 판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또 그걸 생각으로 해석하면서 생각으로 도망치지 않고 감각 그대로 느껴줄 때는 정말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 감정을 느껴주다 보면 어느 순간 편해지게 되고 그렇게 편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동안 살얼음 판처럼 느껴지던 실제 세상에서는 더 평온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신의 최선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명상을 나의 영혼 혹은 존재의 본질, 이 영혼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 균형 상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를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명상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이완을 시키는 도구인 걸 넘어서 신경계 전체를 재조율하고 감정과 몸, 존재 전체의 진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깊은 신경계 운동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운동인 만큼 실천해야 더 늘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와 척수를 통한 신경계의 소통이 균형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기본 감정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진동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진동 상태를 의식적인 말로 감정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명상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의식 확장과 깊은 몰입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죠. 즉 우리는 와이파이 잡듯이 우리 뇌와 척수, 신경계의 조율을 통해서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주파수는 우리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이론에 따르면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파동의 중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식 상태 또한 특정한 파동,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통해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와 몸, 감정의 시스템이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파수, 즉 우리 존재의 진동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현실화에서 얘기하는 핵심인 거죠. 단순히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현실화하는 게 아니라 몸의 주파수 자체를 바꿈으로써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히지 않고 전혀 새로운 다른 가능성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종교나 고대 지혜에서도 이 원리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는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말하며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닌 신성과 연결되는 성소라고 봤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몸이 그 자체로 깊은 신경적, 에너지적 통로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균형 상태가 되어야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신의 능력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해서 물질과 비물질, 즉 물질적 현실과 이 비어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 에너지와 의식, 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감각과 몸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 전체, 내 감정, 내 반응, 내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이 현실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신체와 의식이 하나의 주파수로 정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현실화시킬 준비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에만 계속 쓰던 에너지 대신 몸을 가만히 느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여러분이 있고 더 많은 가능성들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다르고 아름답듯이 우리도 각자의 탤런트가 있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끄고 가만히 나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깊은 나를 깨울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이 명상하는 버릇 들여주시고 꼭 삶에서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상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밑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셔서 이런 도움 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